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BM 보합권에서 등락 중입니다. 일단 장 초반에는 거의 한 3% 정도 하락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가가 마이너스 1.47% 이렇게 하락하게 된 이유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이슈 때문이 아닙니다. 고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그쵸 이런 정도의 등락 구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에코프로 BM이 지금 가격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하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나와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일단 시장이 완전히 아래로 꺾여 내려가거나 또는 에코프로 BM의 성장성이 완전히 꺾여야 됩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은 성장성이 훼손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2027년까지는요. 자, 제가 왜 27년이라고 말씀드리냐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27년까지 에코프로 BM의 생산 능력이 증가됩니다. 지금보다 대략 4배 정도의 상승폭이 있고요. 생산 능력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물량, 즉 연간 한 17만 톤에서 19만 톤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27년도까지 71만 톤으로 증가합니다. 물론 양극재고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있죠. 에코프로 머티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에코프로 BM보다 에코프로 머티가 더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에코프로 BM이 땡겨주거나 밀어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그냥 불변의 진리예요.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전구체를 만들어서 에코프로 BM이 아니면 납품할 곳이 없습니다. 물론 있긴 하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에코프로 BM에서 생산하는 양극재를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즉 에코프로의 가족회사입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대비해서 에코프로 BM이 뭔가 처지는 것 같고 약간 좀 약한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건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즉 에코프로 BM은 원래 상장되어 있던 기업이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11월 달에 상장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적정한 주가를 찾아가게 되어 있고 이 적정한 주가라는 건 어떤 실적에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을 가지고 계산한 적정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적정한 가격이라는 건 시장이 평가하는 겁니다. 시장이. 자, 그럼 그 시장의 평가가 7월 달에는 58만 원이 최고치예요. 58만 원. 이게 비싸다 싸다는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가격이 비싸거든요. 자, 제가 비싸다고 이야기해서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58만 원도 비싸고 지금도 비쌉니다. 보통 PER 있죠. PER. 애플 같은 경우에 PER이 30배 정도가 나옵니다. 그쵸? 30에서 40배 정도 사이. 경기가 완전히 꺾여 내려간다. 이랬을 때는 30배를 소폭 하회하는 정도가 나오고 경기가 다시 회복하면서 즉 금리 인하 기간에 강하게 유동성을 불어넣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40배 이상까지도 올라가는 게 애플입니다. 근데 그 애플보다 지금 에코프로 BM 또는 에코프로 이쪽에 있는 시가총액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주식은 원래 높은 주식 있죠. 가격이 비싼 주식들이 더 가는 겁니다.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데 지금 실적 대비해서 싸다 비싸다를 논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이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지면 매수 가격을 내가 디테일하게 잡아서 보유 기간을 최소한도로 축소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예 그냥 꺾이는 상황 중에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 있죠.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도 이미 다 끝났어요. 자, 보세요. 에코프로 BM이 7월 달에 58만 원의 고점을 형성을 하고 나서 한 달 딱 빠졌죠. 그러니까 얼마까지 내려왔나요? 30만 원까지 내려왔다. 58만 원이니까 60만 원 잡고 30만 원 부근이니까 그냥 30만 원 잡았을 때 50% 정도 하락하는 구간을 한 달 만에 만들어냈어요. 그래, 좋아. 그래. 자,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근데 여기부터 나오는 이 18만 원까지 내려갔었던 요 구간 있죠. 여기가 공매도가 작사를 내놓은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언더슈팅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죠? 공매도 금지가 나왔다. 자, 그래서 이 공매도 금지 이후에 저가를 높여가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시장도 어떻게 됐습니까? 반등의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1월달 들어서 시장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요. 코스닥의 움직임 딱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한 달이라고 했죠. 한 달 동안 이렇게 딱 됐다.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이 꺾이니까 시장의 주도주가 없어졌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쫙 내렸죠. 9월, 10월 해가지고 쫙 내렸죠. 이게 공매도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공매도가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공매도가 금지가 되고 저가가 높아지고 있죠.
여기서 물론 12월 달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최근 들어서 시장이 안 좋은 거지 어떤 특정한 종목들의 하락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쵸? 다 나왔어요. 에코프로 BM을 포함해서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도 한 70% 빠졌고요. 그렇죠? 양극재 업체 그리고 반도체가 오히려 그 기간에 공백을 메꿔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걸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한국 시장에서 이제 남은 성장 섹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2차 전지,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등락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 종목들이 계속해서 순환매를 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로봇 관련주, AI 관련주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죠? 로봇 관련주 뭐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렇죠? 이런 상황들이 있긴 하죠. 근데 사이즈별로 봤을 때 2차 전지와 반도체, 물론 반도체가 사실 삼성전자가 끼어있기 때문에 너무 크죠. 근데 이 시가총액 기준에서 봤을 때 종목당 20조, 30조씩 이렇게 가는 종목군은 2차 전지하고 반도체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이 꺾여서 완전히 작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 종목들이 아예 끝장이 나야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에코프로 BM까지도요. 물론 지금 봤을 때 어떤 게 더 싸냐 이걸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그쵸, 성장폭을 봤을 때는 에코프로 BM이 훨씬 더 싸다. 그쵸? 왜?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그래서 에코프로 BM 지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가격을 내가 잘 잡아서 최단 기간, 최단 기간 안에 수익 전환 시키고 2주 안에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있어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막는다고 막았는데 금지에도 늘어난 에코프로 BM, 공매도 누구, 그쵸? 이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연초 이벤트, 그쵸? 지금 1월 달이기 때문에 연초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시는 화면은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 지금 현재 450분 정도 입장해 있습니다. 그쵸? 이번 주말이 지나면 한 1000분 이상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조금 입장을 하셔가지고 뭐 입장 인원을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약속대로 1월 달에, 그쵸? 1월 달에 제가 계속해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특징점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두 번째, 신고가 종목만 진행한다. 이 두 가지, 그렇죠? 자,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아직 신고가 종목이 아니지만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함께 다른 신고가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월 12일 오늘이죠. 롯데정보통신, 그렇죠? 그리고 흥하해운, 그렇죠? 자, 근데 이 내용 한번 보세요. 오전 8시 49분, 오전 8시 50분 어떻게 됐나요? 장시작 전에 주문이 들어갔죠. 시장가 매수해라. 그쵸? 시장가 매수해라.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면 롯데정보통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가에 그냥 때려 사라는 거예요. 왜? 신고가니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니까. 그쵸?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됐나요? 시가 보합권, 그리고 지금 11%대 하루에 10% 이상의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 그쵸? 흥하이온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는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됐죠. 뭐 종가까지 봐야겠지만, 그쵸? 근데 시가가 조금 높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종목들 있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종목들은 제가 스윙으로 진행을 합니다. 최대 보유 기간 2주로 잡고 2주 안에 제가 원하는 정도의 수익 구간까지 갔을 때는 3개월까지 끌고 가면서 최대한 먹을 수 있을 만큼 꾸준히 끌고 가는 걸 선호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식시장에서 최대 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한 번의 이 추세가 유지되는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이 3개월을 가기 위한 전 단계가 2주 기간, 2주 기간 동안 스윙급의 매매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종목 해야 돼요? 무조건 신고가 해야 됩니다. 그쵸? 자, 내용 보시면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 지금 자 보세요. 실적이 좋거나 그래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쵸? 지금 시가총액이 7,500억인데 22년이죠. 22년도 이익이 297억이에요. 그쵸? 이 밑에 보시면 올해 실적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주가는 이미 신고가를 달성했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죠. 이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내가 스윙급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나만의 수익 모델이 만들어진다. 그쵸?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했을 때 자 보세요. 1월 8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쵸? 8시 57분 장 시작 전이죠. 그쵸? 1월 8일 언제예요? 월요일이에요. 에코프로 머티.
자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1월 8일 월요일. 그쵸? 19만 6천 원에서 지금 얼마예요? 23만 2천 원. 일주일 동안. 오늘 금요일인데 일주일 동안 보유했을 때 20%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다. 그쵸? 고가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식시장이 고가 못 잡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가를 포기하고, 그쵸? 고가를 포기하고 내려올 때 매도해도 수익을 보기 위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신고가 매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격이 너무 높을 때는 매수하지 말자. 하지만 이격이 좁혔을 때는 과감하게 들어가자. 대신에 과감한 만큼 신고가 종목만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자. 이게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위에 올려보면 제가 에코프로 BM 있죠. 여기 1월 5일 장중매매. 자, 유일하게 제가 에코프로 BM을 장중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장 시작 전에 제가 주문을 넣었죠. 자, 보세요. 장 시작 전에 계속 주문을 넣었는데 에코프로 BM만 오전 9시 48분. 그쵸? 장중에 매매를 넣었어요. 이때 당시에 가격이 29만 원. 그런데 에코프로 BM 그리고 나서 언제예요? 자 보세요. 12시 13분에 정확하게 어떻게 됐나요? 30만 9천 원. 그쵸? 거의 한 7에서 8%. 종가 기준에서 보잖아요. 요 날이에요. 1월 5일 금요일. 그쵸? 여기 정확하게 1월 5일 금요일입니다. 그쵸? 종가 보면 31만 5천 원. 그리고 지금 30만 5,500원. 자 어떻습니까? 하루에 한 10%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매매는 무조건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고가 매매는 장 시작 전에 가격을 잡는 게 가장 싸게 잡는 것이다. 그런데 신고가를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신고가 전 단계인 정배열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했을 때는 장중에 내가 가격을 보고 체크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하고 있고 이번 1월 달에 인원 모집을 하고 물론 무료입니다. 무료로 진행하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채널 성장의 목적이라서 그래요. 2월 달에는 제가 신고가 관련해서 제가 강의를 할 생각이니까 자 내가 자꾸 막 물려 있다.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있는 주도주를 내가 공략을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손절만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입장하세요. 무료로 진행하지만 그쵸? 무료로 진행하지만 채널 성장의 목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이 번호로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 자 신고가 검색기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또는 시노펙스 같은 그런 종목이 지속적으로 잡아서 그쵸 내가 추적 관찰해 갈 수 있는 그쵸 이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여기서 나온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지 그쵸 이 매매 관련된 내용들 뭐 이런 매매 그리고 밑에 내려보다시피 이스트 소프트 이런 종목들도 이날 1월 8일날 월요일날 상한가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시가에 공략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쵸 이 두 가지까지도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진짜 채널 성장의 목적이라서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쵸 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모든 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BM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 중입니다. 그리고 공매도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쭉 내려볼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쭉 보면 자 2개월 동안의 공매도 금지로 대부분 종목에서 공매도 잔액이 줄어든 가운데 에코프로 BM 등 일부 종목은 오히려 공매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쵸? 거래소에서 변명을 했습니다. 그쵸? 공매도 의무보고 대상자 변화로 인한 착시일 뿐 신규 공매도가 늘어난 영역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제가 이거 이렇게 이야기 딱 드릴게요. 이것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으나 그쵸? 합리적인 의심은 할 수 있다.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그 공매도 잔고가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봤을 때 1조 4천억입니다. 자 그러면 그쵸? 1조 4천억이면 유통 비율 그쵸? 비중으로 따지면 5%예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근데 유통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자 보세요. 쭉 올려서 볼게요. 50%가 잠겨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10% 정도가 공매도 비중으로 잡혀 있어요. 그쵸? 이거 주가 조금 위로 치잖아요. 그럼 얘들 다 죽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 물량 뺏기면 안 된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제 주식은 그쵸? 에코프로 BM은 다 내렸고 그리고 시장이 꺾여서 시장이 위에서 찍어 눌리는 상황도 그쵸? 이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쵸? 철저하게 가격에 의해서 내가 매매를 해야 되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에코프로 BM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온 건데 신고가 매매 전략을 기반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단기 즉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가격대를 잡아야 된다. 이 내용을 제가 여기 20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는데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놓은 거니까 이것도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BM, BM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번거롭다 그러면 그냥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공매도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무조건 공매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신고가에 대해서 무조건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 종목을 왜 공략을 했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이런 류의 종목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시장에서는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공략할지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한 5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셔가지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그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